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위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추석 연휴. 모이는 가족 수에 제한이 없어진 뒤 처음 맞는 명절이라서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차례로 연결해서 귀성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수환 기자, 예상대로 정체가 심한가요? 네, 이곳 서울요금소에는 귀성길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신다면 귀성길 정체가 밤새 이어질 거란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시작점인 한남대교에서 이곳 서울요금소까지 오는 데만 1시간 안팎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고속도로 영상 보면서 현재 교통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 주변입니다. 보시면 경기도를 벗어난 뒤에도 부산 방향으로 차들이 길게 늘어서면서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역시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특히 서평택 분기점 구간은 목포 방향 도로가 꽉 막혀서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후 4시쯤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상인데요. 퇴근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이곳 서울요금소 주변이 귀성 행렬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현재 요금소 출입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4시간, 광주까지 5시간 40분, 부산까지는 6시간이 걸립니다. 자, 벌써 정체가 시작이 됐군요. 연휴가 나흘 동안 이어지는데 언제 가장 혼잡이 심할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귀성길의 경우는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 가장 붐빌 것으로 예측됐고요.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1일,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작년 대비 10.4%가량 늘어난 60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2년여 만에 면제되고요. 운전 도중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면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 등 전국 휴게소 9곳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당국 간의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만 2,500분이 돌아가셨을 정도로 이산 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데 이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소식은 서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에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산가족 논의 창구인 적십자 대신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입니다.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신속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 남측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3,746명으로 이중 70대 이상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가족을 상봉한 사람은 2.51%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올해만 2,50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을 때 북녘에 있는 가족 얼굴을 볼 수 있길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달님, 우리 황식이 보고 있지요? 잘 살고 있겠지요? 만나고 싶어요. 죽은지 살았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하지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거칠게 거부 의사를 밝힌 데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도 변수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대화 제의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또 이중적 형태로 이제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오늘 남북 연락사무소 통화로 회담 제안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입장 표명 없이 통지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검찰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 김혜경 씨는 함께 기소하지 않고 좀 더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던 작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때부터 김 처장과 교류했고 성남시장이 된 뒤 해외 출장에 동행하고 함께 골프도 쳤으며 여러 차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대면 보고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대장동 의혹이 뜨거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자 불똥을 차단하려고 거짓말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의 특혜성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해 반박한 발언도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의 협박성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 대표가 용도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현직 야당 총수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당선이 취소되는 일반 범죄와 달리 선거 범죄는 벌금 100만 원만 선고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선거기간 불법 기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함께 처리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선 기간 TV 토론회에서 아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거짓말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멈췄다며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30년 넘게 활동하며 번 약 100억 원의 돈을 매니저 역할을 해온 친형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계속 합의를 거부해온 형을 지난해 4월 박수홍 씨가 고소했는데 검찰이 오늘 그 형에게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방송인 박수홍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확인해보니 자기 소유인 줄 알았던 건물은 형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박 씨의 형은 소속 연예인이 동생 한 명뿐인 1인 기획사를 세워 매니저 역할을 해왔는데 법인카드는 박 씨와 상관없이 마구 쓰여왔고 일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월급도 지급됐다고 박 씨는 주장했습니다. 방송 활동을 해온 지난 30년간 회사 돈과 출연료 등 100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됩니다. 내가 내 형을 의심한다고? 내 형수를 의심한다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아끼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마지막까지 형과 합의해보려 했다는 박수홍 씨는 형이 끝내 자신을 피해 다니자 결국 지난해 4월 형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1년 5개월 만에 박수홍 씨 형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횡령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수홍 씨 형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릴 예정입니다. 박수홍 씨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친형을 상대로 8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어제 저녁 40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2시간 만에 이 남성을 주차장에서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 이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여학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잠시 뒤 학생이 내리자 따라 내리더니 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다시 태웁니다. 학생의 휴대전화까지 빼앗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남성은 학생에게 내리라고 강요하다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42살 먹은 저 남자인데 딴 데서 이렇게 미행해서 쫓아온 모양이야. 여학생이 타니까 따라 타고.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주차장에서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남성은 이곳 지상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숨어 있다가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학생을 본 뒤 뛰어서 쫓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음주와 마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학생을 옥상으로 데려가려다 주민들과 마주치자 포기하고 계단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뭔가에 쓰인 것 같다며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차량에서 또 다른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 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